실습 사망 관련해서 실습 이제 진행해 봅시다. 아까 설명했던 것들 PPT에 있는 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보게 제가 이렇게 캡처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해봅시다. 일단은 사망률, 이게 사망률이죠, 그쵸? 사망률이랑 이건 사망 개수, 순간 사망 개수 둘의 관계는 뭐 다음과 같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PPT 할 때 했으니까 따로 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이 값대로 한번 넣어 봅시다. 그쵸? 0%일 땐 뭐고 뭐 이렇게 어떻게 되나 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m%는 1 빼기 exp에 이 개수 m 0이니까 뭐 0 들어가겠죠? 그러면 0이 나옵니다. 왜냐면 2의 마이너스 m 2의 0승은 1이니까 1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0.2일 때는 몇 퍼센트냐 하면 1 빼기 exp에 마이너스 m 하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안 붙었네. 여기도 마이너스 해야 돼요. 마이너스. 뭐 안에도 값은 똑같지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2라는 개수는 18% 정도 죽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각계에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보면 이제 0.4 정도는 이제 32%, 33% 정도. 이고 쭉쭉쭉 해서 뭐 1일 때는 0.63 이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개수가 커질수록 1에 가까워져요. 이 값도 1은 아니고 그 아마 0.9999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로 아마 반올림 돼서 나온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1은 아니다. 100%가 되려면 이 m이라는 값이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값이 0이 되고 이 값이 m이 엄청 커지면 이게 요 값이 이제 0에 가까워지니까 1 빼기 0 하면 1, 뭐 이렇게 100%다 죽는다 이렇게 되겠죠? 수식으로 봤을 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망률을 알고 있을 때 사망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ln에 1 마이너스 m 퍼센트, 지금 0%라고 들어가서 이 값은 실제로 0, 뭐 0, 이 저거죠. 네,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m 당연히 0이겠죠. 이거 두 개 같으니까 10%라고 들어가 있어서 얘는 0.1입니다. 여기 엑셀에서 퍼센트를 붙이면 이제 100분의 1 값으로 알아서 퍼센트 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ln에 괄호하고 1 마이너스 m 퍼센트 사망률 넣으면 10%는 다시 말하면 0.15361 이렇게 되고 아까 0.1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똑같이 써보면 ln에 마이너스 ln에 1 빼기 0.1 그러니까 10%를 넣어도 되지만 뭐 0.1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뭐 같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부터 90%까지 쭉 구해보면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구할게요. 구하면 네, 그 개수와 사망률과는 좀 다르다. 이걸 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연 사망 그 사망률 50% 해서 예시를 들었던 거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0.69314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렇게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를 실습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이 사망 계수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나중에 밑에 탭 보면은 꽃게 탭 있거든요. 꽃게 탭에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도 뭐 마찬가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는 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팩터라고 해가지고 4개 팩터로 할 때 각각을 뭐 이렇게 그때 사망 계수를 각각 0.2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0.2, 0.1, 0.3, 0.7이라고 해봅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텀 1번 텀이 아니죠. 첫 번째 팩터부터 영향을 준다 하면 얘는 어떻게 구했냐면 nt에다가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 g1 이렇게 넣어서 구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만 마리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뭐 8187.3 이렇게 나왔는데 점 뒤에는 뭐 마리수라서 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뭐 이게 만 마리가 아니라 뭐 100만 마리 이렇게 되면은 이 3도 의미가 있는 숫자니까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에 의해서는 그 전에 있던 1번 요인 끝난 거에다가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 g2 두 번째 요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요인은 두 번째 요인 받은 결과 그 영향 받은 결과에다가 곱하기 exp의 마이너스 z3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니까 복사할게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exp의 마이너스 0.7 승 exp 마이너스 0.7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2725.318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아까 뭐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하냐 뭐 이랬는데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임의로 바꿔왔어요. 이 1번부터 1, 2, 3, 4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2, 4, 3, 1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같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아까 어떻게 했죠? 그 전에 원래 있는 거에서 지금 두 번째 요인이 먼저 영향을 받았으니까 exp의 두 번째 요인인 마이너스 0.1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전에 영향받은 거 두 번째 사망 요인에 의해 죽은 결과에다가 exp의 네 번째 거 0.7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바뀌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이 결론적으로 nt 플러스 1 이 네 개 요인이 다 영향을 미치고 끝났다면 뭐가 먼저 계산이 되던 이 만이라는 이전 시간 t라는 시간의 만이었던 그 숫자가 t 플러스 1시간이 되면 이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272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 네 개를 더해서 해봅시다. 아까 뭐 더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한 번에 네 개 요인이 아니라 한 번에 영향을 미쳤다 치고 그럼 이 nt에다가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 다 더하죠. 썸 함수 쓸게요. 썸 요 네 가지 뭐 혹은 요거 네 가지 뭐 바뀌어도 상관없다 했으니까 밑에 걸로 해봅시다. 밑에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 다음 똑같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치면 요식이죠. 2에 마이너스 G1, G2, G3, G4 다 더한 거를 하면 또 마찬가지로
요 만이라는 애가 이렇게 순서도 상관없고 동시에 와도 상관없이 똑같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은 평균 했던 거 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위에랑 숫자가 얘가 뭐가 다르지? 뭔가 달라요. 네. 그래서 G1부터 G4를 각각의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 네 번째 텀으로 넘어갈 때 사망률이 아니라 사망 개수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NT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NT에다가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 첫 번째 텀에 의한 사망 0.3이 될 거고 NT 플러스 2는 NT 플러스 1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 0.1 뭐 이렇게 될 거고 그쵸? T 플러스 3은 T 플러스 2와 마찬가지로 그 전의 텀 T 플러스 2 텀에다가 이 G3와 관련돼서 바뀌니까 그쵸? 4493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은 0.7의 영향을 받으니까 223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거를 이게 계속 뒤죽박죽 바뀌니까 우리 평균을 내 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 네 개를 평균을 낸 거 가지고 그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네 이거 그러니까 1, 2, 3, 4 가는 동안 그냥 이렇게 평균으로 0.375로 줄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에다가 곱하기 EXP의 마이너스 평균값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물론 첫 번째 텀은 0.3인데 0.375만큼 죽었다고 했으니까 사망계수가 바뀌었으니까 값은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t 플러스 4까지 가게 되면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값이 같아지게 됩니다. 만으로 시작 같이 했고 이거 가지고 각각의 영향을 줘서 나온 거와 얘를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한 거랑 결국에 같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그래프로 좀 보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같이 선택해서 삽입에 꺾은 선 그래프 할 거거든요. 2차원 꺾은 선 점도 찍을까요? 점 찍어서 2차원 꺾은 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요 각각의 영향을 받아서 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평균으로 된 거인데 보면 물론 이제 바뀌는 정도는 다르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같아지게 되고 이게 굳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일반화하려고 좀 쉽게 계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관측값은 좀 다르지만 이런 0.375라는 평균 총 사망 개수, 연간 사망 개수를 텀당의 사망 개수를 구해서 나온 값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근데 이게 또 좀 옛날 얘기이기도 한 게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이 잘 안 돼서 손으로 계산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많이 했던 거고 요새는 뭐 컴퓨터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그냥 1, 2, 3, 4 이런 거 다 넣어도 각각을 다 넣어도 충분히 뭐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컴퓨터 없을 때 계산하기 힘들 때 나왔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꽃게도 얘기를 좀 해보면 밑에 탭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봅시다. 제가 뭐 임의로 이렇게 자연사망, 어획사망을 0.0, 0.5, 0.5라고 생각을 하고 해볼게요. 100만 마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1월 1일에 100만 마리가 있는데 이게 자연사망 연중 어획을 하면 맨날 맨날 어획을 하니까 자연사망 더하기 어획사망이 총 사망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연중 어획부터 채워보면 2월 달에 남은 마리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월 달의 마리수에다가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 자연사망 더하기 어획사망으로 구합니다. 그쵸? 자연적으로 죽기도 했고 우리가 어획을 해서 죽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36,700 36만 뭐 7천 얼마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3월도 2월 남은 마리에서 이제 자연사망 어획사망으로 이제 마리수가 바뀌겠죠. 얘도 2월 거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에 자연사망 더하기 어획사망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뭐 13만 뭐 이렇게 남는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자연사망 어획사망은 고정으로 두고 밑으로 쭉 복사하면 되겠죠.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고정을 하고 쭉 복사를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12월에 16마리가 남는다. 뭐 혹은 뭐 8월 1일에 알을 낳는데 알을 낳을 수 있는 꽃게는 911.8마리 뭐 아니면 912마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금어기를 한다고 하니 뭐 2월에 금어기를 할지 7월에 금어기를 할지를 한번 해봅시다. 2월에 금어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1월에 잡고 난 다음 그러니까 1월은 잡았으니까 2월에 남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1월에다가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에 이때 1월은 어획을 했으니까 자연사망 더하기 어획사망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연중 어획을 다 한다고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게 남을 겁니다. 3월에 남는 애는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 2월에 안 잡았으니까. 2월에 안 잡았으니까 얘는 3월 2월 거에다가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 자연사망만 있으니까 자연사망만 들어갈 겁니다. 걸음 하나만 하면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저 조금 달라졌죠? 원래 13만 정도 13만 5천 남았었는데 이제 22만 3천 정도 남는다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3월부터는 다시 어획을 시작하니까 4월에는 3월 거에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에 자연사망 더하기 어획사망으로 구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82,085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네. 5월부터는 또 계속 될 거니까 조금 다른 거는 이제 2월에 안 잡아서 3월에 개체수를 구할 때 총 사망을 자연 사망만 넣었다. 어획 사망은 빼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비교해 보면 3월 거만 데이터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복사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되거든요. 복사하고 우리 3월 거 3월 중에가 2월에 금어기였으니까 이때 어획 사망이 없다. 그죠? 3월에는 자연 사망만 있었다. 라고 놓으면 밑에는 알아서 바뀔 겁니다. 그죠?
이 초록색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른 거랑 식 다르게 생겼다고 초록색이 있는 거니까 우리 잘 넣었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보기 싫다 하시면 여기에 이거 누르고 여기에 마름모 느낌표 있는 거 누르면, 여기 오류 무시 누르면 초록색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월 달에 남는 8월 달에 남는 마리수는 조금 증가는 했네요. 이거 안 잡아서 1503마리 1503마리 정도 남았다. 그럼 7월에 금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월에 금어기를 하면 또 마찬가지로 되겠죠. EXP에 아니 그 2월 달 거는 1월 달에는 잡았으니까 얘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 자연사망 더하기 어획사망으로 구합니다. 그쵸? 3월도 2월처럼 잡은 어획이 2월에도 어획이 있으니까 3월도 총 사망 개수가 자연사망 더하기 어획사망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고정하고 밑으로 복사할게요. 이렇게 3월 거는 2월에 잡으니까 있고, 그 다음에 4월 것도 3월에 잡으니까 같을 거고, 그죠? 어획사망 자연사망. 7월 것까지는 6월에 어획이 있으니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7월에 안 잡았어요. 그럼 8월에 이 개체 수는 7월 거에다가 곱하기 EXP에 마이너스 자연 사망만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어획 사망이 없으니까. 8월 거에는 7월이 금어기이기 때문에 어획을 하지 않아서 어획 사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보면 그다음에 그다음 9월에는 8월에 어획을 하니까 8월 거 곱하기 EXP의 마이너스 자연사망 더하기 어획사망으로 구할 겁니다. 그렇죠? 밑에 10월, 11월, 12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보면 네, 8월에 뭐 다 똑같은데 8월에만 어획이 없었다. 7월에만 어획이 없었다. 그래서 8월에 개체수가 어획사망을 뺀 게 됩니다. 그쵸? 이것도 우리가 잘 넣었으니까 오류 무시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궁금한 8월에 어획을 8월에 알을 낳을 수 있는 꽃게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연중 어획을 다 한다면 911마리, 912마리가 되겠지만 금어기 한 달씩 2월에 하든 3월, 7월에 하든 동일하게 1503, 1503마리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개체수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얘를 로그로 한번 봅시다. 로그를 ln으로 봐도 좋고 로그 2로 봐도 좋고 로그 10으로 봐도 좋은데 로그 10 일단 로그 10으로 봅시다. 로그 10으로 봅시다. 로그 10 로그 10 잠시만요. 그냥 로그라고 해놨네. 그럼 ln으로 봅시다. ln 자연 로그에 이 개체수 값들을 다 넣어주면 이거 밑으로 복사하고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돼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값들을 보면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
요 EXP에 n 플러스 f 마이너스 n 플러스 f를 했는데 요 마이너스 n 플러스 f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합니다. 보면 값들 이게 뭐 네. 그래서 로그 ln으로 그리면 그 기울기가 총 4만 개수가 된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아까처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삽입해서 똑같은 걸로 그릴 거예요. 이번에는 점 없이 그려봅시다. 꺾은 선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여기 뭐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보면 조금 이렇게 줄여야 우리 PPT에 있는 그림처럼 생겨 보일 것 같아서 봅시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여기가 LN이죠? 들어가면 2월일 때 금어기를 한 이 주황색 그래프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조금 달라요. 그쵸? 다른 애랑. 얘는 기울기가 1인데 얘는 0.5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월에 남은 마리수를 보면 금어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면 뭐 2월에 하나, 7월에 하나 같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월에 하면은 뭐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1월부터 8월까지 와서 그렇고 우리 주기를 뭐 9월부터 다시 8월까지 내년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보면 뭐 언제 금어기를 해도 이때 초기 마리수가 같다면 초기 마리수가 동일하다면 결론적으로 언제 금어기를 해도 같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알을 낳을 수 있는 개는 개체수가 동일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월에 하면은 요 2월쯤에 2월에 기울기가 달라지고 7월에 하면 7월에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뭐 물론 금어기가 없으면 그냥 안 달라지고 쭉 내려오는 형태로 그려지고요. 네. 그래서 사망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실습 같이 따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다 쓰일 거예요. 모델들 하면서 나중에 모델을 할 건데 그런데 쓰이니까 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